안녕하세요. 득익남입니다. 오늘도 득익남TV 주간 경매, 공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첫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어, 가장 높은 경쟁률이 보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30대 1의 경쟁률이고요. 2회차 매각기일인데 1회차보다도 더 높게 낙찰 받았습니다. 2회차 가격으로 받아도 되는데 1회차보다 더 높게,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을 받았네요. 2억 9,800만 원이 최저인 방어되는 가격 금액대인데 3억 2,176만 원으로 낙찰가율 104% 내겠습니다. 이런 경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대출이 안 나와서 감정가보다 낙찰가를 높게 써서 감정가 대비 70%, 80% 받으려고 하는 뭐 계획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경매에 입찰 가격 쓰지 마시고 2차의 가격 2억 1천만 원에 쓰면은 뭐 엄청 차이죠. 3억에 쓰는 거와 2억 쓰는 거. 그러니까 2억 한 9천만 원 정도 써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너무 높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긴 시세가 지금 2억 9천이기 때문에 2억 6천 정도 쓰고 입찰했어도 낙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순이자 금액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점, 또 제 말이 틀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감정가보다 이렇게 높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은 구독자님, 시청자님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 강남구 경매 물건이고요. 26대 1의 경쟁 물건이 있는데요. 수서동의 삼익 아파트입니다. 수서하면은 수서 역세권인데요. 예, 맞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최저 매물이 1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낙찰가는 14억 3,200만 원입니다. 자, 호가이지만 그래도 한 5,800만 원 정도 차이로 시세보다는 낙찰가는 무조건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고요. 앞으로 신세계의 백화점이 2년 안에 건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수서동 삼익 아파트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경매 물건이 요 삼익 아파트에 나오면 관심 있게 보셨다가 입찰하셔서 실거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공시가 1억 이하 경매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기는요, 강원특별자치 삼척동에 있는 교동 포하루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감정가가 9,100만 원인데요. 낙찰가가 무려 9,256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낙찰가율 101%대 되겠습니다. 시세가 현재 9,200만 원입니다. 아니, 호가라고 말해야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호가, 인테리어 된 물건이 1억이지만 호가는 9,200만 원이다. 근데 9,200만 원보다 56만 원을 비싸게 썼네요. 자, 구독자님, 이런 경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아, 여러분들이 경매를 볼 때마다 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관심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입찰하시는데 난 낙찰이 우선이야 해서 높게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삼척동에 사시는 분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실거주야 상관없어 하는 분들은 입찰하시고요. 우리 같이 투자자라면 꼭 낮게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경매 물건이고요. 지목은 묘지인데 평지고 무려 262%의 낙찰률을 보인 물건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감정가 1,900만 원, 낙찰가 5천만 원입니다. 단독 낙찰입니다. 단독 낙찰. 자, 그런데요, 이 물건은 공유자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차장 길인데요. 대문을 지나가는 옆에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 도로에 공유자가 6명 있고요. 그 중 한 명의 지분 약 65, 6.5평이 되는 지분 물건이 나온 토지 되겠습니다. 지목은 묘지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겠죠. 자, 이 땅에 토개서를 열어봤더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약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낮으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텐데요. 우선 매수 신고를 막으려고 5천만 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5천만 원의 가치가 이 땅에 있을까요? 자, 부산광역시 아무리 토지가 비싸다고 해도 한 평당 1,000만 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은 땅이야. 건물이 올라간 땅이야. 평당 1,000만 원 한다지만 평당 지금 얼마로 잡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6평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평당 83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입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안 들어온다면 공유자들은 협상하겠죠. 너가 낸 입찰 보증금 97만 원에다가 조금 더 돈을 내줄 테니까 잔금을 포기하시오. 자, 잔금을 포기했다. 그러면 분명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공유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낙찰자와 공유자가 주소가 일치한다는 추측이 됩니다. 물론 낙찰받은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하지만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까지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낙찰이 된다면 가족이 가족한테 돈을 줄 때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경매계는 본 소유주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원래 소유주에게 공유자에게 다 돌려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한 달 또는 45일 정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음마 아파트 공매 물건이 나왔었는데요. 이전에 낙찰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공매 물건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요. 압류재산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 감정가는 27억 7천만 원, 낙찰가는 26억 7천만 원, 현재 호가는 29억 5천만 원, 약 3억 정도의 갭이 차이 납니다. 자, 이런 26억 7천만 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자, 언제 낙찰받았죠? 6월 달에 낙찰받았습니다. 무려 12월 상간에 이때는 제가 봤을 때도 1억밖에 차이 안 났거든요. 시세랑. 근데 지금은 호가와 차이가 약 3억 정도 납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는 계속해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지만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업 시행 인가 날 거고요. 입지 좋은 강남 대단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호수가 자랑하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치동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지역이죠. 자, 재건축의 귀한 매물이니까요. 이런 물건들이 보이시면 적극 입찰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 땅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 의심돼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경매와 공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매도해도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음마아파트 전하면서 또 다음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연예인 경매 물건입니다. 역세권 물건이었고요. 정땡땡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지분, 2분의 1 지분이 나왔었는데요. 법원에다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정땡땡님이 강제 경매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번 입찰일에 낙찰될 것으로 보였으나 채무자는 정지를 신청했네요. 따라서 연예인 정땡땡님은
재산을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물건 추천입니다. 서울 토지 지분 물건 추천인데요. 금천구 가산동에 있고요. 개별 매각되는 토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1번 허가, 2번 유찰이죠. 제가 소개하는 거는 2번입니다. 1번은 벌써 매각이 됐고요.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1번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사진 기호 1번 세모 형식의 토지고요. 기호 2번 제가 소개하는 물건은 직사각형 비슷한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자, 임야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목이 임야이다. 농취증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주차장에 그리고 지분 면적의 가치는 얼마나 될지 여러분도 한번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정가요? 1억 4,500만 원입니다. 근데 51%까지 할인된 금액 7,400만 원 되겠습니다. 서울의 땅을 12평의 반절인 6.2평을 7천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땅은 평당 1,500만 원 해도 괜찮다 보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지금이 몇 평당 얼마로 지금 가격에 들어가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35만 원 정도 되네요. 평당 1,235만 원으로 책정해서 현재 입찰가로 들어가도 괜찮다. 하지만 1억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물건에 대하여서 들어간다면 아마 5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건 또한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가 바로 식당이거든요. 식당 옆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요. 주차장으로 못 쓴다면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같이 사야 되겠죠. 본 토지의 기호 1번이 먼저 낙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낙찰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자, 여기 1번과 2번과 사이에 있는 땅을 산다면 여기다가 건물 하나 정도는 식당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땅이기 때문에 법인이 노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청주 시내 내수읍에 있는 물건 소개를 했는데요. 두 아파트 공매로 나왔고 80%에 20%가 떨어져서 80% 가격으로 입찰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찰될 거라고, 아니 유찰 안 되더라도 최소 6천만 원보다는 아래이겠지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은 6,300만 원에 낙찰됐고 두 번째 물건은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요? 6,1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너무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낙찰을 받아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낙찰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중요합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이번 물건은 대전에 있는 신탄진동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온비들로 입찰하시고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다 재개발 지역 보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류라는 글자가 빠졌네요. 그리고 신탄진 1촌 촌지 존치 관리 구역입니다. 촌지인데 존치라고 또 오타를 썼네요. 자, 최저 입찰가 2,867만 원입니다. 상업지역 용적률이 높은 지역인데요. 만약에 이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땅과 합의하셔가지고 건물을 높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본 물건의 옆에는 현재 건물이 없이 공터가 넓게 있습니다. 감정가 286,7만 원인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금액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첫 번째 입찰가입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인데요. 5.6평이 나와 있습니다. 5.6평.
5.6평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평당 500만 원 가격이네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대전 같은 경우에는 평당 45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아파트 부지고요. 평당 한 350만 원 정도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입찰가는 약 2천만 원까지는 떨어져야 되겠네요. 자, 2천만 원까지는 떨어져야 이 물건을 살 텐데요. 지분이기 때문에 또 공유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공유자 물건 중에 한 명이 또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매는 같이 사는 지분권자가 낙찰받아 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대전에 사신다면 임장 가보셔가지고 이 물건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주변을 판단하시고 이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 촉진구역에 있는 토지를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와 공매 물건 상세 브리핑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상세하게 브리핑을 못합니다. 개인정보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는 아파트 상가 토지, 오피스텔 빌라 등 매주 2회 브리핑합니다. 가입비가 있는데요. 가입비는 2,000원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후불제로 1,000원씩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 시 가격 상승 예정이니까요. 12월 안에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년부터는 올라갑니다. 자, 이상 드기남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